그러면 만약에 네. 지금 한 네. 300만 원 정도 버는 네. 사회초년생이 이제 30대 분들이 와가지고 네. 강 과장님께 아, 저 진짜 돈을 좀 모으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좀 어떤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노하우 한번 네. 알려주세요. 계산을 좀 대충 해봤어요. 정말 극도로 아끼면은 어느 정도까지 될까. 저 진짜 너무 궁금한데요. 그래요? 네, 공부 좀 해봤는데, 뭐, 실비보험 정도 하나는 사실 좀 그래도 있는 게, 뭐, 보험도 정말 들지 말라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그건 너무 또 극단적인 것 같고, 한 3만 원 정도 미만으로 실비보험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핸드폰비 같은 경우는 25,000원 정도 알뜰폰을 쓰면은 데이터는 무제한에 네. 통화 뭐 한 100분, 문자 100개 이 정도를 쓸 수가 있어요. 데이터 무제한으로요? 네, 데이터 무제한으로. 어. 그래서 이 정도를 쓰면서 자취를 한다고 치면은 집에서 인터넷도 그냥 이 핸드폰으로 테더링으로만 예를 들어 노트북 같은 걸 쓴다고 하면은 별도 네. 인터넷 설치하지 말고 네. 인터넷도 저도 최근에 달아보니까 한 32,000원 정도 매달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집에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얘기가 다르긴 한데 빨라야 되니까. 네, 집에서 그냥 뭐 유튜브 보고 아니면 뭐 영화 보고 인터넷 서핑 정도 하는 건 사실 핸드폰 테더링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은 폰비도 좀 그렇게 아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수도, 전기, 가스 그냥 한 달 평균치 했을 때 한 45,000원 정도? 네, 네. 그렇게 하면 저도 예전에 한참 아낄 때는 전기가 한 6,000원 정도? 6,000원, 7,000원? 그 정도면은 되더라고요. 진짜 많이 안 쓰면. 그리고 그 TV 안 보시는 분들은 한전에 전화하면은 TV 수신료도 2,000원 빼주거든요. 그거 이제 TV 안 쓰시면서 모르고 계속 내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게 고정으로 뭐, 나와 있는 거죠. 네, 고정으로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건데 그걸 이제 전화해서 하면 TV 안 봅니다. 그러면 진짜 TV 없으세요? 물어봐요. 안 봐요 하면 이제 없애주시거든요. 그것도 모으면 뭐 사실 꽤 되니까. 그렇죠. 네. 그냥 어쨌든 한 번 전화하면은 계속 이제 안 내는 거니까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교통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서울에서 아니면 그냥 그 도시 내에서 이동하시는 분들이랑 못해도 뭐 한 6, 7만 원 정도는 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 고정비로 한 이 정도는 이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식비 같은 경우랑 용돈 같은 경우는 합쳐서 한 20만 원 정도면은 제가 경험상 해결이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한 건 맞나요? 그래서 일단 네. 부모님 댁에서 네. 반찬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거는 일단은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주기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해달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네. 네, 해주신다고 막 갖다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귀찮아서 안 갖다 먹고 저는 이제 무조건 그냥 다 이제 갖다 먹는 편이었었고 근데 뭐 집에서 뭐 김치 정도만 가져다 먹는다고 했을 때 쌀 사고 돼지 또 뒷다리살이 좀 쌉니다. 그런 거 뒷다리살이요? 네, 그거 노하우인데요, 이거? 네, 한 15,000원 정도 한돈이고 인터넷에 사면은 2.5kg 정도가 와요. 이만큼 덩어리가 옵니다. 2.5kg? 네네. 그거면은 카레도 해먹고 김치찌개도 해먹고 하다 보면은 네, 거의 뭐 한 달 내내 먹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200g이 뭐 1인분이라고 네네, 하면 그렇죠. 최소한 12일은 넘게 먹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고 그 회사에서 만약에 식사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더 줄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동료 중에 한 명이 아침을 안 먹고 와서 점심도 잘 안 먹어요. 집에 와서 저녁을 먹더라고요. 원래 소식을 하시는 분인가요? 원래 아니었는데 회사에서 맨날 점심시간에 뭐 편의점 가서 컵라면 먹고 도시락 먹고 하다 질려버려가지고 그냥 안 먹어봐야겠다 했는데 그게 오히려 좀 맞았대요. 단식이 돼버리네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살이 조금씩 빠지니까 이제 몸에 약간 근육 라인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게 신나가지고 집에서 운동을 미친 듯이 한대요. 네. 1일 1식 하면서 이제 하니까 막 복근이 막 엄청 생겨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네, 그래서 1일 1식이 저도 좀 해봤는데 저는 네. 안 맞더라고요. 안 맞긴 한데 이제 잘 맞으시는 분들이 나도 모르게 나한테 1일 1식 유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의외의 재능을 발견하시네요. 아니면 뭐 하루에 2끼만 먹는다던가. 사실 3끼 다 안 먹어도 된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해보시고 건강이 당연히 이제 너무 처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한번 좀 시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주거비 같은 경우는 뭐 전세 대출 같은 거 잘 활용하시면은 네. 한 30만 원 정도 주변 지인분들 보면 그 정도에 하더라고요. 본인이 갖고 있던 한 1, 2천 정도에 합쳐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한 달 생활비도 한 67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300만 원에서 빼면은 뭐 한 230만 원 정도 네, 저축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물론 좀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은. 네. 근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한 300 정도 했을 때 한 달에 한 6, 70 정도로 했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저는 이제 보험이 그때 좀 많이 나고 있어서 그 정도였고, 만약 보험이 아까 말씀드린 3만 원 정도라고 하면 사실 더 줄일 수 있는 거여서. 야, 그러면 정말 67만 원 정도로만 쓴다면 233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할 수가 있고, 이 정도가 거의 78% 정도. 저축이 뭐 70% 정도만 하겠다 하면은 뭐 조금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저축률을 더 높이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 배달 알바 같은 거 하시면
한 달에 못해도 한 30 정도는 더 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네. 근데 물론 이제 배달 알바 같은 경우도 당장 내가 막 예를 들어 업무 관련된 공부를 할 게 있고 네. 미래를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굳이 배달 알바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하긴 해야겠는데 빈둥거리는 건 싫은데 당장 뭐 할 게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 구하기가 쉽나요? 배달 알바요? 네. 네, 한 2시간 정도 어플로 이제 교육 들으면 영상 같은 거 좀 보면은 거의 바로 할 수 있고 이제 지도 어플 정도만 잘 활용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구하는 게 쉬운가요? 네네네. 저도 그냥 그렇게까지 쉬울 줄은 몰랐는데. 네. 네네. 와, 나 이것까지 해봤다 하면서 아직까지 영상에는 밝히지 못했지만 나 이 정도까지 아껴봤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신입 때 제가 이제 계약직으로 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수습 기간 끝나고 월급이 10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좀 아껴야겠다 싶어가지고 자취방이 진짜 한 방만 했을 때는 한 2평도 안 됐었는데. 네. 컴퓨터를 안 샀어요. 네. 컴퓨터 있으면 전기세도 들 테고. 그 이유 때문에. 네, 뭔가 또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할 거잖아요. 시간 낭비도 많이 될 것 같고. 어차피 바빠서 집에서 놀 시간도 없긴 했었는데 컴퓨터를 안 사서 여러 가지로 좀 절약을 했던 것도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이건 예전에 영상에 나왔던 거긴 한데 친구들하고 이제 군자역에서 술을 먹다가 막차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끊겨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광화문이 집이었는데 택시를 타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네. 따릉이가 이제 제로페이 그때 결제하면은 이제 700원에 탈 수 있었거든요. 따릉이를 타고 광화문까지요? 한 1시간 정도를 달려서 운동 삼아서 이제 왔었고. 네. 저는 술을 안 마셔서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니고. 조심할 뻔했네요.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예전에는 핸드폰비 아낀다고 요즘처럼 알뜰폰 요금제가 좀 다양해지기 전이었었는데 6,000원을 내면은 데이터가 이제 100메가인가 300메가인가 이 정도만 쓸 수 있는 게 있었어요. 통화도 한 30분 정도 이 정도만 쓰고 그런 거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밖에 나갈 때 외출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같이 이런 데 오면은 지도를 이제 캡처를 다 합니다. 밖에서 데이터를 못 키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최대한 미리 만들어서 미리 그 길을 이제 외우는 거죠. 내가 밖에서 지도 어플을 키지 않고 찾아갈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좀 했었고 뭐 예를 들면은 좀 자주 모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2-3달마다 만나면 사실 얘기하는 거 똑같거든요. 뭐 4-5명씩 모이면은 그럴 때는 일부러 만나면은 꼭 해 뜰 때까지 마시거든요. 그럼 뭐 3차 때 나간다던가. 근데 술을 안 드신다고 했잖아요. 술을 안 먹고. 그러니까 맨정신에 그걸 보는 게 이제 너무 힘드니까. 3차 때 나가서. 그런 식으로. 애들 취하면은 또 그때 좀 어릴 때였는데, 이제 그 혈기왕성한 그것 때문에 꼭 어디 가서 그렇게 어깨빵들을 하더라고요. 시비를 걸어요, 그렇게. 진짜요? 그거 이제 꼴 보기 싫어가지고 조금 늦게 나가고 뭐 그랬던 적도 있었었고, 뭐 출퇴근할 때 사당에서 신사까지 자전거 타고, 그렇게 중고 자전거 한 대 사서 그때 13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주고 그래서 생각을 했죠. 내가 2달만 타도 이제 이득이다. 한 달에 교통비가 한 6-7만 원 드니까 그런 식으로도 좀 많이 했었었고 그래서 제가 영화 보는 걸 또 엄청 좋아해가지고 헌혈을 하면은 티켓을 줘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이벤트 할 땐 2장씩 주거든요. 아니면은 뭐 햄버거 티켓 한 장이랑 이렇게 영화 티켓 주고 그럼 가끔 이제 그때 혼자 가서 이제 힐링을 하는 거죠. 저 햄버거 먹으면서 영화 보고 저는 너무 행복하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좀 뭐 저렇게까지 하냐 싶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순간이 아직도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고 아니면 영화를 또 너무 좋아해서 시사회 같은 거 응모를 진짜 엄청 했었어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유명한 영화들은 잘 안 되고 뭐 좀 독립 영화나 조금 이제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좀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도 많이 했었고 한 번은 밥 짓는 게 좀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밥통을 쓰는 게 좀 아까워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현미 채식을 알게 됐는데 생쌀을 채소랑만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가스도 안 써도 되고 요리도 안 해도 되니까 돈을 좀 아낄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도 거의 한 몇 달 해봤던 것 같아요. 건강은 어때요? 건강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보통 이제 고기를 안 먹으면은 이제 몸이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요즘에는 많이 먹어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느낌 받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근데 이제 좀 화가 많아지긴 해요. 이렇게 고기를 못 먹으니까 부작용이 있네요. 맛이 없으니까 그러긴 한데 근데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집에 와서 불 킬 일도 없고 집에서 음식 냄새도 안 나고 냉장고도 너무 깔끔해요. 반찬이 없으니까 채소와 현미만 있고 뭐 가끔 고구마 삶아 먹고 이 정도만 하다 보니까 이건 좀 개인적으로는 잘 맞는 분들은 진짜 해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물론 이제 좀 극단적이다라고 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한 번은 노프라고 있어요. 물로만 이제 머리를 감는 거예요. 그리고 세수도 그냥 물로만 하고. 그 며칠 지나고 기간이 지나면 머릿결도 그렇고 엄청 좋아진다고 그게 약간 들었어요. 흔히 말하는 그 개기름이 심해지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만 잘 극복하면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아진다고. 진짜 괜찮아지나요? 저는 이제 머리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샴푸를 다시 썼고 세수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도 여드름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거 하고 나서 좀 많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 뒤로도 계속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죠. 뭐 옷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안 사고 잠바도 최근에 롱패딩 하나 사긴 했는데 2013년도에 샀던 잠바 거의 한 7, 8년 동안 입기도 하고 또 머리 깎는 돈 아끼려고 막 이발기 사서 삭발하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한참 중잣돈 열심히 모을 때는 아니 극초기에 이제 너무 연봉이 낮아서 도저히 그러지 않고는 모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럼 그렇게 절약해서 살면 좀 현타 오는 순간들 있지 않나요? 현타가 가끔씩 오죠. 회사에서 회식 같은 거 할 때 많이 먹습니다. 회사가 중요하네요. 고기 많이 먹고 그리고 신입 때 같은 경우는 그러다 현타가 자주 왔는데 회사에서 이제 야근을 11시 넘을 때까지 하면 야식을 사줬어요. 그런 걸로 이제 먹는 걸로 좀 풀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월급의 몇 프로 정도를 모으신 거예요? 초반에 월급 뭐 100만 원 정도 받을 때는 사실 많이 모으지는 못했고요. 거의 한 달에 한 30만 원, 35만 원 이 정도로 살았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그때는 제가 2천만 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거의 보험비, 폰비, 교통비, 핸드폰비 정도 쓰고 회사에서 거의 식사를 좀 많이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친구들도 거의 안 만나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월급으로 내 집 마련을 했다는 걸 정말 증명을 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좀 일찍 투자를 좀 공부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걸 안 해가지고. 이렇게 저축하는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한참 중잣돈을 열심히 모을 때는 그냥 무조건 딱 받으면 바로 그냥 적금 통장에 한 달에 내가 목표한 금액은 예를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30만 원 갖고 살아야겠다 하면 70만 원을 그냥 무조건 적금 통장에 넣고 강제 저축하는 거네요. 네네. 나머지 돈만 가지고 체크카드에 넣고 일단 무조건 조금 썼었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또 막 예를 들면은 카드를 또 많이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일이 거의 좀 되기 전인데도 이미 돈을 막 많이 썼는 경우들이 있으면은 그럴 때는 진짜 극단적으로 현금을 30만 원을 뽑아서 체크카드도 안 갖고 다니고 티머니 카드 같은 거에 이제 교통비 정도만 충전해가지고 진짜 현금만 쓰고 뭐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갑자기 경조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경조사 같은 데가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원래 갖고 있던 돈에서 그냥 더 좀 줄여가지고 쓰고. 일단 강제 저축을 했던 돈은 건들지 않는다가 원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웃겼던 게 연말정산 하면은 1년 동안 의료비 얼마큼 썼는지 나오잖아요. 근데 한 해 1년 동안 뭐 4,000원인가 썼더라고요. 오늘 안 걸리는 거예요. 일단 좋게 말씀드리면 아프진 않았던 거죠. 참은 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또 건강 관리도 또 절약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막 너무 이렇게 춥게 다니지 않는다던가 너무 뭐 과식하지 않는다던가 그런 상황을 최대한 좀 안 만들려고 저도 놀랐어요. 저도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병원 안 갔구나. 저 4,000원이면 진짜 작게 나왔네요. 네, 그렇죠. 거의 안 간 거죠, 사실상. 그럼 그렇게 몇 년 동안에 모으신 거예요? 제가 2010년도에 처음에 서울 올라와서 사회생활 시작하고 2010한 9년도 그 정도까지 열심히 모았었고 근데 2017년도까지는 진짜로 엄청 열심히 더 빡빡하게 모았었는데 2017년도에 이제 갑자기 좀 몸이 크게 아파가지고 그때 좀 현타가 좀 크게 왔어요. 그래서 뇌하수체라는 데가 있는데 뇌소관에 거기에 이제 혹 같은 게 하나 생겨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뭐 뇌종양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악선 종양은 아니고 선종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두개골 안으로 뚫어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좀 현타가 많이 와서 그 뒤로는 그래도 조금 쓰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이 없고 2019년도까지 더 계속 악착같이 했으면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뭐 2억 그 훨씬 이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좀 현타가 많이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이제 5년 거의 돼가지고 5년 되면 이제 완치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완치 판정은 안 받았는데 이제 조만간 받을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두려움은 있죠. 옛날 같으면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또 더 해보려고 막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유튜브 하면서 막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걸 뭐 좀 더 해본다던가 정말 잠을 극도로 줄이면서 근데 그때 한번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약간 움츠러들더라고요. 내가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못 버티고 있었구나. 거의 한계점에서 왔다 갔다 넘나드는 중간에 있었으면 그렇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좀 열심히 사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건강은 조금 더 빡세게 돌아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뭔가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맞아요. 건강은 진짜 잃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때 한 달 수술하고 한 달 정도 입원했는데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 병원비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입원하셨구나. 그때도 핸드폰으로 적금 해약해가지고 체크카드로 옮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내고 막 그랬었는데
그것도 만약 제가 그렇게 열심히 안 모아놨으면 사실 맞아요. 또 되게 다른 고민이 또 생기잖아요. 뭐 머리도 수술했고 힘든데 돈도 없으면 고민이 더 추가되는 거니까 저는 좀 열심히 모아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또 회사 막 월급 밀리고 할 때도 돈을 조금 이제 그 몇백이라도 모아놓은 친구들은 그걸로 쓰면서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좀 평소에 너무 흥청망청 쓰고 돈 아예 못 모아놓은 친구들은 이직 고민을 또 해야 돼요.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까. 왜냐면 회사에서 월급이 빵원이 나오고 내 통장에도 빵원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몇십만 원 가지고 계속 월급 가지고 썼는데 소득이 아예 딱 끊겨버리면은 이직을 또 해야 되고 이런 고민이 추가로 또 생기더라고요. 돈이 없고 절약을 안 해놓으면 평소에. 이게 중요한 게 절약하는 습관이 길러져 있으면 적은 돈이라도 어떻게든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씀씀이가 이미 퍼져 있으면 내가 돈이 들어와도 그냥 나가버리니까 버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극단적으로 많이 아꼈어요. 그러면서 소비 충동이 있을 때가 분명히 오고 나 저거 사고 싶어 저거 사고 싶어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과자 같은 거, 군것질을 좀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충동들이 조금 많이 있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은 일단은 안 될 것 같고요. 뭔가를 사고 싶을 때 그 돈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다른 거를 또 막 생각을 좀 더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아니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봤을 때 뭔가 더 이로울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도 갑자기 차가 펌프가 와가지고 가장 큰 다른 차는 별로 사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데 테슬라를 그렇게 사고 싶더라고요. 비싼 차를 보셨네요. 근데 제일 싼 모델을 봐도 뭐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럼 예를 들면 그걸 제가 뭐 살려고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그걸 누가 살려고 했을 때 아니 꼭 필요하면 사야겠지만 꼭 필요한 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차를 갖고 있고 그냥 다른 어떤 차를 내가 그냥 사고 싶어서 사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거 대신에 내가 다른 거를 뭘 할 수 있을지를 좀 많이 이렇게 저도 대입을 해보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한 7천이다 그러면은 부동산 잘 하시는 분들은 어디 뭐 좀 투자도 해보실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차라리 그 돈으로 테슬라 주식을 7천만 원어치를 사면 그거 내가 10년 갖고 있으면 훨씬 나한테 좋지 않을까? 테슬라 한 3-4대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뭔가 바꿔보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도 저도 이제 뭔가 이렇게 사고 싶거나 할 때 한참 이제 알라딘 중고서점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은 막 중고책 한 3,000원, 5,000원이면 한 권씩 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치킨 한 마리 먹고 싶을 때 이거보다 당연히 책 4권이 좋다는 건 내가 알잖아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는 습관을 물론 이제 비교를 해도 결국 치킨이 이길 때가 많긴 한데 그래도 한 번 정도 약간 이제 배틀을 좀 붙여보는 거죠. 뭐가 더 좋을지. 돈의 배틀이네요. 이상의 월드컵처럼 이거 그렇죠. 치킨 한 마리, 아니면 책 4권, 족발 한번 시켜 먹고 싶다. 3-4만 원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마침 업무 관련해서 백팩을 하나 사야 된다. 차라리 이거를 그냥 아껴서 조금 더 품질이 좋은 백팩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저한테. 생각해보세요. 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소비 욕구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이렇게 뭔가 막 지르고 싶을 때는 내가 세웠던 그 목표들을 돈 목표들을 한 번씩 다시 이렇게 곱씹어 보면 소비가 안 되더라고요. 나 이거 좀 아끼면 이 목표 좀 더 빨리 달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이걸 쓰면은 내가 이 목표를 더 늦게 되거나 아예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저랑 아내도 한참 이제 중고차를 좀 한 대 사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집 이제 막 잔금 어떻게 하지? 뭐 이거 얘기하다 보면은 차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이번 달에 이제 예를 들면 잔금까지 얼마큼 남았는데 얼마가 좀 부족해서 우리가 거의 100%로 다 이렇게 쏟아 부어서 저축을 해야지 예를 들어 이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한 2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산다? 그럼 이게 애매해지거나 아니면 뭐 딴 데서 돈을 끌어오거나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목표들을 조금 한번 상기시키면은 쓰고 싶은 욕구가 조금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나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죠. 아내분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시고 또 지지를 해 주시는 편인가요? 이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가기에도 예를 들면 한 명이 조금 지칠 때 한 명이 이제 끌어줘서 좋은 것도 있긴 한데 안 좋은 쪽으로 의견을 합치기도 쉽더라고요. 서로 이제 나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조금씩 이제 끌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좋은 쪽으로 가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서 근데 그것도 사실 이미 결혼 전에 좀 상대방 성향에 대해서 잘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뭐 절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잘하시는 편인 거죠? 아내도 30 초반 정도까지 부모님 댁에 살긴 했었는데
한 1억 가까이 저축을 했었어요. 와, 네, 정말 잘 모으셨네요. 네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서 집도 사고 했었던 건데 다행히 그것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아내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먼저 알고 있었어요. 아, 네. 저라는 사람과 저라는 사람의 구질구질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편했죠, 저는 처음에 만날 때. 모르면은 이제, 이 사람이 나의 이 비밀을 알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서로 알아가는 단계가 없었네요. 네, 그쵸. 이미 그쪽에서는 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이라 오히려 부담이 좀. 오히려 그걸 알고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거의 소개팅 두 번째 만날 때, 네. 맥도날드였나, 롯데리아였나, 거기서 그 무슨 햄버거 쿠폰 가지고 만났어요, 둘이서. 아, 진짜. 어디 가면은 쿠폰 준대. 그래서 네. 각자 하나씩 받아가지고 만나서 먹고 막 그랬었는데. 욕도 많이 먹었지만 아니, 두 번째 소개팅 하는데 네, 쿠폰으로 사 먹냐 막 그러면서 욕도 많이 먹고. 그러면 이제 용돈도 서로 네. 딱 정해두고 이제 쓰시는 편인가요? 네, 그 잔금 치기 전까지는 그냥 오로지 다 모아야 돼서 최대한 줄이면서 그냥 이렇게 했었었고, 잔금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좀 어떻게 우리도 돈 계획을 좀 세워보자 해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씩 한 달에 딱 쓰자. 20만 원씩. 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교통비나 뭐 회사 출근할 때 먹는 식비나 뭐옷 같은 걸 산다거나 아니면 친구들 만날 때 쓰는 돈이나 아니면 밖에서 갑자기 내가 뭔가 군것질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하지 않은 뭔가 음식 섭취를 하고 싶다 할 때는 무조건 이제 용돈으로 쓰는 걸로 합의를 봐서.